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 동안 부동산을 전문으로 제가 해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있겠지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그동안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서울시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그 다음에 한국주택창조합협회, 개발협회, 도시설계학회, 주택학회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아무리 모아놔도 결론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규 주택 공급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많이 했어요. 신도시 짓겠다, 뭐 짓겠다, 엄청난 많은 숫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하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신규 주택 공급하고 무관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억제할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공급은 이제 아주 몇 년 있다가 오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상식에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법과 정책은 상식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과 법은 잘못된 겁니다.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고. 자,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택 실수요자가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안 그러던 사람이 나 주택 이번엔 꼭 사야 되겠다. 지금 실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끌이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다 이래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돈을 막 땡겨가지고 주택을 사는데 실수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원인의 전부고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뭐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 계속 상승할 것이다. 만약에 난 지금까지 못 샀는데 다음 달에는 내릴 것 같다. 올 하반기엔 내릴 것 같다. 이게 주식처럼 하루하루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쯤 내릴 것 같다 그래도 안 삽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믿다가 안 샀더니만 계속 오르더라. 더 이상 안 되겠다. 막판이라도 좋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첫째, 다주택자가 더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주택자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는 거죠.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쪽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위쪽이 많으면 투기 세력이 붙었다고 얘기할 것이고 밑에 쪽이 많으면 무주택자가 이렇게 하려는 건데 무주택자도 가격이 내리면 안 삽니다. 안 사요. 가격이 오를 것 때문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한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어떤 걸 했죠? 첫 번째가 매수세를 억제한다.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먹을 사람이 10명인데 빵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7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 밥 먹지 마. 빵 먹지 마. 3명만 이 빵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배고픈 사람은 10명이고 빵은 3개면 어떻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그럴 것이고 빵은 나누라도 먹죠. 집은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를 잘라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저는 200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정부 대책, 그 다음에 경기도 자문위원도 거의 10년 동안 하면서 그쪽에 계속되어 있는 정책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매수세를 없애자. 그러면 안 오를 거 아니냐. 매수세를 없애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주택 매수할 때 담보대출 한도를 억제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좀 말리자. 그러면 안 살 거 아니냐. 두 번째,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해가지고 투지 다주택도 중과해가지고
집 살 때 비용이 많이 들게끔 함으로써 이거 사봤자 별로 남질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못 사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효과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세는 돈이 여유 있는 사람이 결국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 시세는 이 사람에 의해서 매매 계약 체결된 것이 정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매도, 매매, 매수, 매매 계약이 만약에 10,000건이 있었다. 근데 막 매수자를 억제했더니만 2,000건밖에 없다. 전국에. 그래도 시세는 2,000건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체결 안 하는 8,000건 때문에 시세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체결되는 2,000건 때문에 거래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시세가 주어지는 거죠. 이것도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세운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허가받도록 하자. 그러면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이거 왜 사?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못 살 거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못 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구역의 가격이 안 올라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묶었더니만 풍선 효과로 그 옆에 있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삼성동을 묶었다? 좀 떨어진 곳이 가격이 올라버려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시세를 허가를 받아야만 체결되는 것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그 허가받은 매매가 올라가도록 하면 몇 건 안 되는 매매 계약 때문에 시세가 형성돼 버립니다. 예. 우리나라 시세, 부동산 시세할 때 이 지역의 매매 계약이 1,000건이 안 되면 시세 반영을 안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한두 건이라도 있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이 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곡되게 시세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토지거래 허가제 해봤지 않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에 의해서 주변 지역만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의 즉시세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상승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뿐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을 묶었다. 그러니까 과천, 성남 다른 데가 뜨고 여기가 오르니까 야 성남도 얼만데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아니면 저기 장계동에 있는 우리 집 이쪽보다 못하면 되겠냐 더 올리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자고 정부가 또 대책을 내세웠어요.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붙이면 매수를 해도 매매대금 위에 뭐가 하나 탁 더 붙으니까 나중에 팔 때 이익이 별로 안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지 말자. 야, 세금 때문에 못 사겠다라고 하죠. 문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양도소득 때문에 팔지를 않아요.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예, 다주택자의 주택수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강의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택수가 약 1,500만 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인이 한 주택을 가진 것은 900만 호 정도 됩니다. 나머지 600만 호 정도는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 채 이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이에요. 그 숫자만 몰려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정부의 처음에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몰려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 중과했더니만 야 지금까지 집 샀던 거 전세 끼고 뭐 사고 했는데 양도소득세 내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40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양도소득세 나고 옆 단지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동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30평짜리밖에 못 사겠더라. 그것도 융자 끼고 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질 않아요. 이것도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만 감소시킨 역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 공급에 큰 공급 줄이고 하도니까 이쪽의 투기 세력을 막아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가격이 못 올라가도록 하자. 그 방법으로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순서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좀 더 길게 주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양도하면 조합은 지위승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건 제가 식략하는 바람에 가겠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양도시에 지위승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팔려면 파야 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가 나버리면 매매가 안 됩니다. 재개발사도 관리처분 인가 나면 매매가 이제 안 되게 되죠. 그럼 뭡니까? 이것도 효과 있었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100%를 묶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팔 수 있을 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경우는 팔 수 있다. 팔더라도 새로 산 사람이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아 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가 나오죠. 그런데 몇 개가 나오는 그 시세 때문에 전체 단지의 시세가 또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예. 예외적으로 나온 사람이 원래 그 지난달에 뭐 3억이었는데 뭐 간신히 나는 나왔으니까 어떠죠? 2억에 팔자 이렇게 합니까? 내만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니까 또 올리는 거고. 예. 효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거 김조영 변호사님가 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해결 방안이 뭐냐? 네 똑똑 한번 내봐라 이거죠. 그런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너무 열분을 토하다 보니까 막 이러네요. 상식입니다. 해결 방안은 뭐죠? 첫째, 기본 원리가 해결 방안이에요.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매물이 증가해가지고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으면 주택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거는 주식에서도 당연한, 주식에서도. 그죠? 그래서 부동산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매도세가 매수세가 되도록 매도세가 더 많도록 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도세가 많아질까? 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주택 가격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매도세가 많아질까?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감세를 하십시오. 양도소득세를 감세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물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세하면 매도인이 돈을 많이 벌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옛날에 정책을 해보면 저 사람들 돈 버는 꼴 못 본다. 절대 저 사람들 돈 벌게 하면 안 돼. 강남에 있는 사람 돈 벌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팔 때 세금까지 포함해가 더 높게 팔아요. 지금은 서울 강남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전국이 지금 이런 판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감세하면 매도자만 돈 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뭐죠? 우리 목표는 뭐냐고요? 주택가격 하락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감세했더니만 많이 매물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되면 굿. 대신 저렇게 감세하면 세수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 세수 부담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감소하면 거래가 10건 될 것이 50건이 되고 100건이 됩니다. 그러면 총 정부에서 거두리는 양도소득세는 증가가 됩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차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양도 하나 중간에 조금씩 해가지고 그 차익이 조금씩 나는 건 똑같다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말고 취득세 등록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만만치 않습니다. 4% 5% 하다가 뭐 다중채 같은 거 10%까지 올라가도록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세수를 메꾸고도 남아요. 전 그렇게 제 머릿속으로는 누가 저보고 저 똘대가리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정책회의하면서 느꼈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럴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하십시오. 이건 해봤자 가격 상승만 부추깁니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시킴으로 시세를 왜곡해가지고 상승만 시키지 하락을 유도하지 못해요. 토지거래가 했더니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 가격을 형성해서 오를 땐 좀 오르더라도 내릴 땐 내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야 될 시점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만들어 놓으면 내려가지를 않아요. 주식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갈 때까지 내뒀다가
고점에서 거래 중지해버리면 이 주식 가격은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 됩니다. 폐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 제한도 폐지해야 됩니다. 예. 원래 투기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신기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매물이 적게 나오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나온 매물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세가. 그래서 팔고 싶을 때 그냥 팔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팔고 싶을 때 팔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임대사업자 소유주택을 매도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대사업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호 정도 될까요? 몇 채죠? 몇 채 정도 됐을까요? 예. 여러분 2020년 1분기의 국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총 51만 명입니다. 두 채를 가지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임대주택들은 156만 호예요. 만약에 이게 매물로 다 나온다면 정부가 머리를 싸다매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주택 건설수보다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임대주택을 즉시 매각하셔도 가지면 즉시 매각 안 한다는 전제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사람 좀 더 벌면 뭐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내가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남이 버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넣어놓습니까? 그 돈이 또 돕니다. 결국 돌아요. 돕니까 너무 이렇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 공급만 생각하고 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주택을 매각했더니만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한다고 해서 산 사람이 누군가 들어오면 그 들어올 고집이 또 피잖아요. 결국은 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임대차 할 수 있는 주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하시는 분 상식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상식을 어긋나지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납니다. 시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죠. 두더지 잡기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이 티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와 매수세를 비교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도록 공급이 많이 되도록. 그래서 주택정책이 공급 위주로 바뀌었는데 공급 위주로 바꾸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공급 위주가 나와가지고 했더니만 너무 주택가격이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쯤 되면 공급 안 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당장 이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19co.kr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부동산 재테크 권한의 정책 투자에 관련해서 제가 이 강의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많이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